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많이 많이 건강하세요. 네, 어, 우리 아이들은 누구? 보은이? 강보은? 보은이. 손주들이네. 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우리 형님들은 아무도 안 오셨네. 심윤각자님은 볼일. 거기 코로나는 아니고. 어, 우리 심당에 또 몇몇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은 다 확진됐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글쎄요. 뭐 지금 이 모습들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총건강회에서 그 우리 저 강원도 산불 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관련해서 이렇게 성금 모금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시간이 이제 언제쯤 그 방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혹시나 선거 모금에 동참하실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건강회를 통해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한 마법사가 한 남자에게 마법의 신발을 주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네가 원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고 네가 원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단지 딱 한 번밖에 못 간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신중하게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마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가야 할 것. 그러니까 마법의 신발 딱 신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딱 주문을 외우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뭐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야? 뻥이네? 그리고는 그냥 던져놨습니다. 신발을. 그리고는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병을 얻어서 나이가 이제 들었겠죠.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바로 직전에 깨쳤답니다. 마법이 가만 있었던 게 아시나 뻥이 아니라 마법이 통했구나.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구나. 지금 여기구나.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부귀 영화가 있고 어떤 그러한 곳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지만은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은 그런 데도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 우리 극락 가까운 데 못 가는 사람 먼 곳 어찌 갈 것인가 하겠대. 내가 극락을 가고 싶다. 마음 천상을 가고 천국을 가고 싶다. 내가 마음 극락을 먼저 이루어야지. 그죠? 내가 마음 극락 이룬다. 그래서 가까운데 마음 극락,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어디든지 가더라도 내가 그곳이 바로 극락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한 10년, 10여 년 전에 우연찮게 지금 기사 스크랩 한 걸 제가 며칠 전에 보고는 가만히 들여다보니 지금이 우리 코로나 시국이랑 비슷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한 번쯤 저도 그때 스크랩 했을 때는 그때는 내용을 읽어봤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새록새록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자 우리는 인류의 어떤 흐름을 쭉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역사 속에서 많은 전염병들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처럼.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어떤 새로운 의학이 발달해서 또 백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항체가 생기게끔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은 또 우리 인류는 그걸 다 극복하고 잘 이겨내고 이렇게 인류 역사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호주의 한 과학자들이 이 개미들의 어떤 그 집단 군락을 연구를 하면서 개미들은 전염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지 실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개미에게 그 균을 전염될 수 있는 균이죠. 균을 이제 투입을 시켜 가지고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락에 던져놨어요. 던져놨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건강한 개미들이 와서 그 개미에 모여듭니다. 병들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그 아픈 개미에게 모여들어 가지고 개미들이 입으로 핥습니다. 그 아픈 개미를 핥아서 그 개미 하나하나가 그 아픈 개미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 균들을 입으로 핥아서 뱉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이러스가 그러면 입에 물었던 그 개미들은 자기도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아픈 개미에게 있던 그런 균을 자기 입으로 뱉고 핥는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전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살아납니다. 아픈 개미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개미 한 20마리, 30마리 정도를 또 집단 감염을 시킵니다. 시켜놓고 그 개미들을 다시 군락에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그 전체가 나중에는 전체에서 8, 90%가 다 감염이 됩니다. 전파가 다 됩니다. 전파가 다 되는데 개미 사망률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파가 돼도 그게 되게 위험한 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가 항체가 만들어지고 스스로가 또 균을 이겨내는 그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전파가 돼도 그게 그렇게 많이 전파가 돼도 사망률은 현격히 떨어지더라는 것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균에 감염시킨 개미들을 격리를 시켜놓고 따로 관리를 합니다. 따로 관리를 하니 바이러스는 전파가 안 되는데 요 감염된 개미들은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실험 연구를 발표해서 과학지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사회적 격리를 통해서 접촉도 차단하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조심하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한다고 해왔지만은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지금 다 어느 정도 다 퍼져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보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면역을 통해서 스스로도 항체가 생기고 그래서 이겨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하는 이 모습이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건가? 아니면 개미의 생활 모습이 정말 지혜로운 건가? 우리의 인간이 하는 이 행위들이 정말 진리에 가까운 건가? 또 자연 속에서 개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진리에 가까운 건가? 한번 이렇게 물음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각자가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진리에 가까운 거고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죠? 하게 됩니다. 여하튼 거기 지금의 현재의 모습과 10년 전에 제가 스크랩을 한 기사 내용인데 지금의 현재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뭔가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다. 이 과학적 실험이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누가 감기 걸리고 하면은 기침하고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같이 있기가 좀 꺼려지고 그죠? 그랬던 거 분명히 그래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개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혼자 고립돼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호흡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은 내가 같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베풀 수 있는 어떤 배려나 관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진리적인 것인가? 그죠? 진리에 가깝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우주의 이치에 가깝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진리는 지공지명한 것이다. 곧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상대도 살아가는 우리가 나만 살고 상대는 죽고 그리고 상대만 살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관계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봐서는 우리는 연관성 속에서 상호 연관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살고 그리고 나 혼자 행복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살아가고 더불어서 행복하고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그죠? 자,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아이를 이렇게 관찰한 내용입니다. 어떤 그 관심과 배려가 한 아이의 인생을 확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거기 스승의 날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제 각자 조그만 선물실을 다 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다 교탁에서 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선물 하나하나를 풀어보면서 아이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제 하는데 한 선물을 딱 이제 그 보따리를 딱 풀었는데 보니까는 아주 흐름하게 아주 값싼 어떤 그런 거기 종이로 만든 쇼핑백에다가 험한 어떤 포장지로 대충 포장되어 있는 그런 그 선물이었어요. 그 내용을 딱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단조 비슷한 거 있죠. 구슬로 이렇게 엮어서 실로 엮어서 이제 팔목에 차는 거. 거기 이제 있는데 그 구슬이 벌써 알이 서너 개 빠졌어요. 그리고 줄도 늘어서 흘렁흘렁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포장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향수인데 한 반쯤 쓴 향수예요. 반쯤 쓴 향수인데 싸구려 향수처럼 생긴 그런 향수병. 그래서 몇몇 아이들이 킥킥킥 웃습니다. 뭐 저런 걸 쓰던 것을 저게 늘어지고 저 볼품 없는 것을 그 스승의 날에 선생님한테 선물을 했을까? 누가 그랬을까? 막 그랬겠죠.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팔에 딱 차보고는 너무 이쁘지 않냐고, 너무 이쁘다고. 그리고 향수를 몸에 뿌립니다. 뿌리고는 향이 참 좋다. 누군지 모르면 참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도 어때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죠? 하여튼 그래놓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거기 아이들이 다 책상 정리도 하고 다 이제 어수선한 상황에서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한 남자 아이가 평소에 그다지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아이인데 별 관심을 주지 못했던 한 남자아이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선생님 팔찌 너무 이뻐요. 그리고 선생님 몸에서 엄마 향이 나서 참 좋습니다. 라고는 그래서 선생님은 갑자기 멍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인사를 하고 뒷걸음쳐서 교실 나가서 집으로 갑니다. 달아나듯이 휙 달아납니다. 순간 그리고는 교무실로 가서 그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1학년 때부터 쭉 살펴봅니다. 1학년 때부터 쭉 살펴봤어요. 1학년 때 생활 기록부에 그때 담임 선생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아이가 참 발랄하다. 아이가 참 똑똑하다. 밝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는 2학년 때는 공부가 많이 향상되었다. 공부가 많이 향상되었다. 그런데 집에 엄마가 아프다. 그리고 3학년 때 기록부를 딱 보니까는 아이가 조금 침울해졌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고 말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 내용을 읽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5학년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나 내성적이고 너무나 조용한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커왔는지 환경이 어떤지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내가 담임 선생님의 자질이 부족하구나 라고 참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들한테도 내가 좀 더 관심과 배려를 가져줘야 되겠다. 내가 참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특히 그 아이에게는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해를 지나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이 선생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잊었습니다. 근데 한 몇 년 뒤에 편지가 하나 옵니다. 편지가 와서 자기가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의 사랑과 선생님의 관심과 선생님의 어떠한 배려 덕분에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선생님. 딱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한 4년 뒤에 또 편지가 한 통 날라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도 무척 기뻤어요.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 뒤에 또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친구한테 온 편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의사고시 합격해서 이제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결혼을 합니다.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 너무 감격해서 한없이 또 눈물을 흘립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한 아이의 성공한 모습의 그 과정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초등학교 5학년 12살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배려와 관심 덕분에 한 아이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들 볼 때 다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쟤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또 말이 안 통한 사람이야.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희들 또 우리 삶의 과정 보면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이웃들의 모습들에 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을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사정이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성격이 형성되더라면은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될 때, 그 상황을 알게 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게 될 수 있고 배품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깁니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본심은 원래 청정하고 맑고 깨끗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내 마음에 쉽게 얘기해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휘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냥 내 하나만 보고 그냥 내 앞길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주변에 그런 것들을 못 봅니다. 자, 이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에 딱 들여다봤을 때 개미들의 삶의 모습, 개미들은 어떻게 집단을 형성해서 서로가 어떻게 아픈 개체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항체가 생기고 스스로가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겨나가는 그 모습들.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의 지구 전체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이 하는 이 행위들이 정말 진리에 가까운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미들의 삶의 모습이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베풀 수 있었던 그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관심 때문에, 그 배려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한 사람의 삶이 달라져서 나에게 얼마나 큰 또 보답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늘 놓치고 있지 않나. 그죠?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 가면은 늘 갈로 밖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나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상대를 갈로 밖에 두지는 않는지, 관심과 배려를 두지는 않는지, 그죠? 화가 나면은 짜증이 나면은 내가 입에 못 담을 소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잡한 시대에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뭐 그냥 던져놓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나의 조그마한 어떤 마음 씀씀이가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면은, 바꿔놓을 수 있다면 내가 귀찮더라도, 내가 오히려 힘들더라도 그러한 것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씀씀이를 내가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수행자들이, 진언행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언봉독합니다.